국전이 11월 10일 리 대통령각하 내외분을 맞이해서 경복궁내 미술관에서 성대하게 개막되었습니다. 이날 대통령각하께서는 테이프를 끊으시고 회장에 들어가시어서 약 20분 동안 걸쳐서 전시된 미술작품을 즐겁게 감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회에는 동양화, 서예, 공예, 조각, 건축, 서양화의 6부문에 걸쳐서 333점이 출품되었습니다. 김달진 관장님, 이번에 제22회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2020년 참 모두들 힘들었게 했던 한 해였는데요. 또 벌써 오늘이 12일, 한 20여일 정도 남았네요. 오늘 22회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약칭 우리가 국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공모전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적인 변화, 사회의 이런 시대의 흐름에 잘 맞지 않아서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과거의 국전이라든지 이런 신문사에서 했던 민전 이런 거를 통해서 작가들이 사실은 미술계 데뷔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서서 인정을 받아갔죠. 우리가 매년 1월 1일 되면 각 신문에 신춘문예 당선되듯이 미술인들은 그 공모전을 통해서 거기서 수상을 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가면서 작가로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공모전에 대한 역사를 다루어서 한국 미술 공모전에 대한 역사 이런 전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2014년인데요. 오늘은 그 한국미술공모전의 역사 2014년에 있었던 전시에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전은 1949년 1회가 열렸는데요.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서 이 국전이 1949년부터 1981년 30회까지 국전이 쭉 이어졌었죠. 중간에 한국전쟁 때 중단이 되긴 했었지만. 근데 그 국전을 사실은 따라 올라가 보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미술전람회 약칭 선전이라고 하죠. 선전에서 있었던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국전에 이어졌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교부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문화 진흥을 위해서 이런 국전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국전이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제도상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었죠. 그래서 국전에서 그 다루는 장르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가 했었었죠. 그래서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사진 이렇게 7개 분야를 다루다가 나중에 사진이나 건축은 별도로 또 분리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주관 부처가 처음에는 문교부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문화공보부, 국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금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그 국전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관전이라고 해서 관에서 주관하는 거라 이제 관전이라고 했고요. 또 거기에 맞물려서 70년대는 우리 민전이라고 해서 어떤 언론기관이 주축이 돼서 하는 공모전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1970년도 한국일보사가 한국미술대상전이라는 걸 만들었고 1978년도 되면은 동아일보사에서 동아미술제를 만들었고 또 같은 해에 중앙일보사에서 중앙미술대전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언론사에서 하는 민전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국전의 어떤 대항마로서 이런 것이 열렸고 구상전이라든지 이런 미술단체에서 하는 공모전도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공모전이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전이 만들어지면서 국전이 관에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공보부 장관상 이런 상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전이 열리게 되면 처음에는 경복궁에서 열렸었지만 나중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덕수궁으로 이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을이면은 정말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을 서가지고 가서 국전에 관람을 했었던 그런 추억이 눈에 선한데요. 그러면 1년 동안에 가장 큰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면 신문에 수상자 프로필 인터뷰가 크게 실리고, 그러면 사실 국전에서 대통령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게 되면 가장 화제의 인물로 미술계에 알려지게 됐었던 거죠. 또 그 위력이라고 해야 될까? 상에 대한 권위가 대단했었죠. 그래서 그 국전에서는 어떤 단계를 뒀었어요. 그래서 국전에 입선이 있고 특선이 있고 뭐 추천작가, 또 초대작가, 심사위원 이런 단계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전에 추천작가가 되려면은 연속해서 특선을 4번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건너뛰어서 6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선 2번에 입선 13번 해서 15번을 해야 추천작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굉장한 어떤 단계를 거쳐야 추천작가가 됐던 거고요. 또 추천작가가 돼서 뭐 한 5번 정도 이렇게 계속 출품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초대작가가 되고, 이게 굉장한 그 작가들한테는 큰 어떤 사회적인 크레딧 이런 거였기 때문에 다 거기에 매달렸었죠.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국전에 출품 안 하는 작가들을 우리가 제야작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었었죠. 제야작가가 있었고요. 근데 국전에서 추천작가, 초대작가가 심사위원이 되면 그 당시에는 이런 대학교의 교수, 강사 이런 데 채용되는데 우선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 교수 되는 데에도 어떤 바로미터가 됐었던 거죠. 국전의 그 작품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관전이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즘한 거, 아카데믹한 거, 사실적인 이런 계열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한때는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려면 인물 자상을 그려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났고요. 그 인물 자상을 그린 이런 것들이 또 대통령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장지석 선생의 뭐 그늘의 노인이라든지 뭐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그 국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데요. 이게 1977년도인가 국립현대미술에서 역대 국전수상 작품전 전시를 열었어요. 그래서 1에서부터 쭉 국전에서 상을 받았던 이런 작품들을 모아서 다시 미술사적으로 평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면 국전에 대한 우리가 연구 이런 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전에 계속 이런 아카데믹한 사실적인 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추상 이런 걸 조금 많이 소화가 됐었었죠. 그래서 한때는 국전에서 이렇게 그 특선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는 작가도 그 몇 년간은 어떤 심사 선정에 의해서 추천 작가, 초대 작가로 받아들여서 국전에서 수상하지 않고도 또 이렇게 초대 작가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전이 쭉 이어오다가 관에서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흐름이 또 획일화됐다. 또 하나는 뭐 우리가 많이 알듯이 국전이라는 것이 쭉 이어오면서 그 심사에 대한 부조리, 비리, 정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었었죠. 그래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뭐 금품이 뭐고 같다 이런 거에서 사실 뭐 수사까지 받은 적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라에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국전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문화공보부에서 이걸 완전히 없애놓은 걸 했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국전은 일반적인 공모전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고 해서 글로 넘겨졌고요. 또 하나는 기성작가 초대전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예를 들어서 82 현대미술 초대전, 83 현대미술 초대전에서 그 기성작가들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초대전을 89년까지인가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신인은 그 지금 얘기했던 미협의 미술대전, 또 기성작가 초대전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다가 이제 그런 것도 다 중단이 돼버렸죠. 근데 최근에 사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그 위상이 좀 많이 추락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열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이제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서 거기 정말 그 전시가 언제 열렸지? 또 이런 큰 전시를 하려고 하면 그 공간이 적당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국가의 미술관에서 열리니까 더 사람들이 가서 보기도 좋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시장의 대관 이런 것도 끝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이 열릴 공간이 넓은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열리다가 뭐 한때는 무슨 뭐 경기도에서도 열리기도 하고 천안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이렇게 장르별로 나눠져서 열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권위가 많이 상실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전은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사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술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국전에 대한 어떤 연구 또 그런 거에 대한 논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연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하나 에피소드는요. 과거에는 작가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슨 뭐 운동 경기에 체육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전에서 추천 작가다, 초대 작가다, 심사위원을 했다고 하면 그 사회적으로 통용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국전이 이제 없어지고 거의 뭐 지금 3, 40년이 돼가니까 과거에 국전에서 이 추천 작가, 초대 작가였었다는 이런 양력 경력이 거의 필요가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국전에서 내가 초대 작가 심사위원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지금 인정을 덜 받게 되니까 참 사회가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젊은 작가들은 지금은 이렇게 공모전에 매달리지 않고 어떤 레지던시라든지 어떤 국제전 또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 또 이런 데 어떤 기획전에 이렇게 출품하면서 작가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어떤 제도가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객관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이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공모전들이 우리가 필요악이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1년에 정말 몇십 개의 공모전 또 그 중에는 또 좀 표현이 뭐하지만 질 낮은 공모전 주최 측에서 그냥 어떤 돈의 목적을 두고 공모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을 주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비판도 많이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공모전은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존재에 대한 의의는 있지만 이런 위력이 많이 낮아졌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전하고 관련된 자료는 많이 이렇게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도록이 국전 도록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모르기도 하는데요. 국전이 1회에서 5회까지는 국전이 도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팸플렛 이게 3회 때고요. 이게 4회 때 이렇게 그냥 명단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회 때부터는 입선작 이상이 이렇게 흑백이라든지 도판으로 나중에는 이제 뭐 수상작품들이 다 칼라로 실려졌었지만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수근이 1960몇 년도에 국전에서 특선을 했네. 그랬을 때는 이 도록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전 도록은 저희가 지금
다 가지고 있고요. 또 7회 때는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6회 때 국전 도둑이 나오고 7회 때 발간이 안 되고 8회에서부터 30회까지는 국전 도둑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전에 대한 도록이라든지 이런 팸플렛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연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셔서 또 열람 시청을 하면 보시게 되고요. 또 이거하고 관련된 국전에서의 수상했었을 때의 어떤 상장, 또 국전에서 받았던 어떤 메달, 이런 아카이브 자료를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전에 대한 연구, 또 국전에서 이 작가가 이 작품 가지고 뭐 상을 받았네, 특선을 했네, 그런 이미지 이런 거를 찾을 때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오셔서 열람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미술사에서 또 국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또 연구가 되고 또 찾게 되는 거죠.